의료기기가 발달하면서 심장이나 관절 등을 못 쓰게 된다 하더라도 대체할 수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인체 이식 의료기기 시장은 국내에서만 한 해 6조 원에 이를 정도로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하지만 인체에 이식한 의료기기 때문에 오히려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콜라보가 있는 저녁에서는 뉴스타파의 김지윤 기자와 함께 이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인체 이식 의료기기 업체가 어떤 게 문제인 겁니까? 뭐 한두 개가 아닙니까? 네, 이게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서 이게 꼭 집어서 하나 어떻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데요. 무엇보다도 환자의 몸에 직접 이식이 돼서 수십 년간 안고 살아야 되는 의료기기에 문제가 있다면 정말 무서운 그렇죠. 결과라고 말할 수 예. 있겠죠. 네, 바로 인체 이식형 의료기기라고 부르는데요. 이제 흔히 떠올릴 수 있는 인공 유방 보형물부터 인공 관절, 인공 혈관, 인공 심장까지 모두 이제 이식형 의료기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이런 이식형 의료기기를 이 기기들이 한 해 10만 건 이상 이제 병원에 납품이 되고 있고요. 예. 의료용 기기지만 달리 보면 사실 우리 몸에 안에 들어가는 일종의 이물질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국내에선 일단 식약처가 추적 관리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환자 몸 안에 1년 이상 머무르는 의료기기에 대해서만큼은 식약처가 책임을 지고 부작용은 없는지 시술 이후까지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인체 이식형 의료기기들이 충분히 안전할까? 또 정부 당국 아니면 업체들은 관리 감독 책임을 다하고 있을까? 이게 이제 이번 취재를 저희와 함께했던 전세희 기자들의 공통된 의문점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식되는 의료기기에 의한 피해가 얼마나 되는지 집계를 할 수 있었어요? 네, 사실 전 세계적인 통계를 하는데 사실 좀 애를 좀 먹었습니다. 이게 국제탐사 보도 언론인 협회죠. ICIJ 파트너 매체들이 같이 이제 각국 통계를 수집을 했는데요. 예. 보시면요. 지난 10년 사이 전 세계적으로 170만 건의 피해 사례가 보고가 됐습니다. 8만 명 넘게 사망을 했고요. 문제가 된 의료기기를 제거하려고 재수술 받은 사례도 약 50만 건 정도 확인이 됐습니다. 사망자가 8만 명. 예. 우리나라 사례만 살짝 말씀을 드리면요. 작년까지 최근 4년간 식약처에 접수된 부작용 사례만 5천 건 가까이가 됩니다. 매년 1,000건이 넘는 셈인데요. 이제 문제는 환자들은 이런 정보를 알기가 어렵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네. 만에 하나 어떤 부작용이 발생을 할 수 있는지, 문제가 생기면 또 어떤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지 실제 그런 사례가 알기 어렵게 돼 있다는 점이 좀 그런 현실입니다. 네. 아까 우리 몸에 이식되는 것들 저희가 뭐 흔히 이제 알고 있는 거는 뭐 무릎 또는 고관절, 뭐 심장 이런 것들 얘기를 들어봤지 뭐 핏줄 뭐 이런 것까지 얘기해 주는데 상당히 많은데 그러면 이번 취재에서는 어떤 거에 집중하셨습니까? 네, 전 세계적으로 판매되는 의료기기 중에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좀 부작용이라든지 보상 문제가 좀 제대로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사건 위주로 좀 취재를 했는데요. 예. 그 중에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이름을 들어보셨을 그런 기업인데요. 존슨앤존슨이라고 예. 이 회사의 자회사인 이제 드퓨라는 업체에서 생산하는 엉덩이뼈, 이제 고관절이라고 하는데요. 예. 오늘은 이 사례를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제 국내에서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판매된 제품인데요. 문제가 있는 걸로 드러나서 2010년에 전 세계적으로 리콜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상하게 이 사실이 제대로 알려지지도 않았고 보상도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작용 사례 같은 경우에는 2011년부터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이 제품이 금속 대 금속이 맞물려서 이제 움직여 들어가는 이제 인공 관절이기 때문에 부작용은 대부분 이제 마모된 금속 물질 때문에 발생을 하게 됩니다. 염증이 생겨서 통증이 심하기도 하고요. 심하면 이제 멀쩡한 뼈가 녹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런 증상이 드러나는 증상이 없더라도 피 속에 크롬이나 코발트 같은 발암 물질들이 계속 돌아다니기 때문에 이제 암 발병 위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인체의 바깥에서 작용하는 게 아니라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정말 몸에 아주 여린 그 장기들이나 아니면 살하고 부딪히는 건데 거기서 금속들이 잘못된다 그러면 진짜 심각하네요. 중금속들이 그럼 몸을 떠돌아다닌단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네. 리콜 됐는데 왜 본인들한테 이것도 알려지지 않았나? 이것도 참 의문이고. 그럼 피해 환자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네, 우리나라 환자들에 대해서는 이제 미국 환자들이랑 비교를 하면 가장 쉬울 것 같은데요. 이미 영미권 환자들은 리콜 직후부터 1인당 우리 돈으로 2억 원 정도 지급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가 만난 이제 국내 환자분들은 터무니없는 취급을 받고 있었는데요. 리콜이 시작되고 3년 후에야 처음 리콜 사실을 인지를 했고요. 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받더라도 몇십만 원밖에 못 받는 분들도 있고 아예 한 푼도 못 받은 분들도 계시고요. 또 부작용 증세가 보상 기간이 지난 후에 나타나가지고 아예 못 받은 분들도 계십니다. 예. 또 뭐 외국에 본사가 있으니까 본사에 물어보겠다 기다려라 뭐 이러다 보면은 진짜
뭐 가습기 살균제 때도 경험을 해봤지만 외국 기업들 상대하기가 쉬운 건 아니어서 뭐 역시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더 있던가요? 사실 그렇다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게 전 예. 세계적으로 이게 리콜이 된 제품이기 때문에 국내에도 보상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 다 인프라는 있는데 이게 피해자들한테 적극적으로 정보를 알려주지 않거나 보상을 안 해주는 거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왜 이렇게 보상에 소극적이냐 이렇게 한국지사에 질의를 좀 했는데요. 국내법을 준수하면서 이제 보상을 잘하고 있다 이런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예. 저희가 자문을 구했던 의료 전문 변호사분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국내 법 체계 때문이다 그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예. 이게 국내 법에는 일단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없기 때문에 외국 기업들이 부담을 적게 가지고 국내에 올 수밖에 없고 예. 의료법의 환자 피해 구제 관련 규정들이 좀 약하다 보니까 더더욱 한국 소비자를 좀 우습게 볼 수밖에 없다 그런 거죠. 예. 근데 사람의 생명이나 건강에 대한 거니까 이거는 식약처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뭔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예, 식약처 본연의 역할을 좀 감안을 하면 환자분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보상 조치 요구를 좀 해야 되는데요. 이제 그런 의무를 다하기보다는 상당히 소극적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업체 걱정부터 하는 것 같다, 막 이런 인상을 받을 정도였는데요. 미국이나 일본 당국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이제 10여 년치 리콜 기록을 공개를 하고 있는데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식약처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었는데 업체 영업비밀이다 이러면서 비공개를 하더라고요. 예. 또 뉴스타파가 작년부터 여러 차례 이 문제를 보도를 하고 나서 식약처의 담당 과에서는 업체와 의료기기 피해자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 이러면서 비공개 합의 자리를 주선한 바가 있습니다. 좀 애매하네요. 예. 근데 예를 들면 중재 합의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면 소송이 제기돼서 양측의 변호사가 만나갖고 중재 합의를 한다든가 하면 몰라도 국가기관인 식약처가 이러한 비공개적인 합의 자리를 마련한다 그러면 글쎄 이건 잘못된 일 같이 보이는데 부적절한 행동 아닙니까? 예, 물론입니다. 그런데 번번이 식약처는 이제 현행법상 식약처가 보상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면서 본인들이 이제 법상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외부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게 다냐, 왜 보상을 강제할 권한이 없느냐, 식약처는 기업 걱정만 한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이 남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 다른 나라에서의 대처는 다릅니까? 네, 대표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FDA가 작년 이제 저희 국제여보 보도가 나가고 바로 다음 날 의료기기 승인 절차를 재검토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예. 이 제도가 설립되고 42년 동안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는 제도인데요. 이렇게 곧바로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럽연합, EU 회원국들도 국가 차원에서 의료기기의 심사 감독 규제 개선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 앞으로 불편한 몸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이제 이식할 계획이 있다거나 또는 이제 막 이식 받아가지고 생활하고 계신 분들 같으면 이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은 담당 의사분한테 내가 어떤 제품으로 수술을 받은 건지 부작용은 없는 건지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정보를 요구를 하셔야 합니다. 예. 그리고 제품의 부작용이나 기타 상세 정보 같은 경우에는 식약처 홈페이지 들어가면 또 있고요. 거기서 찾아보시면은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요. 예. 그 뉴스타파가 이런 문제를 관련해서 제기를 여러 번 하고 나서 올해 초에 새로 개설된 페이지인데요. 아직 이게 데이터가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올해부터 발생한 데이터만 올라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좀 더 많은 데이터를 보고 싶으시면 ICIJ랑 58개 파트너 언론사에서 각국에서 이제 유통되는 의료기기 제품이랑 부작용 정보를 모아서 구축한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예. 여기가 뉴스타파 홈페이지랑도 연동이 돼 있어서 한글 서비스도 되거든요. 그래서 예. 거기서 이제 제품명을 검색을 하시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 과연 어떤 제품이고 어떤 위험성 또는 어떤 새로운 보고들이 있는지 네. 수시로 좀 확인을 좀 해야 되겠군요. 네, 그것도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도 좀 하시고. 예, 뉴스타파의 김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